자, 이에 비해서 그 다음 케이스는 59세 남자 환자인데 4시간 전에 발생한 체스트 페인으로 왔습니다. 투수의 AVF 에스트 분절의 상승이 있고 AVR과 L과 유도 1에서도 ST 디프레션이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라이트 크로노리 이벤트가 의심되는 인페리어 MI입니다. 뿐만 아니라 V2에서의 슬라이트 ST 디프레션이 있죠. 이거 포스터럴 MI를 시사하는 거죠. 그렇죠? 후벽에 트랜스퍼럴 이스케미아가 역변화로 보이는 ST 분절의 하강일 수 있으니까 5, 6의 S 분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페로, 포스테로, 라테랄 MI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심준도가 되겠고 라이트 크로노 이벤트가 의심된다. 리버스 EKG를 찍었더니 전명한 S 분절의 상승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없기 때문에 이 환자는 심전도로 구분할 때는 역시 미드투 디스타 RCA의 인페로, 포스테로, 라테랄 MI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이 세이카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면 자 보시면 여러분 엔테로셉툼은 정상이죠. 엔테로셉텀은 정상입니다. 노멀 엔테로셉텀을 의미하는 건 뭘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는 병동장이 있습니다. 포스테리어는 노멀 엔테로셉텀은 LAD를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RCA 또는 LCX를 의미하고요. 1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파라스날 쇼다엑시스로 갔습니다. 여기서 봤더니 엔테로라테랄 월하고요. 그다음 인페로라테랄 월, 즉 포스테리어 월에 병동장이 있나요? 없죠. 병동장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죠? LCX보다는 RCA를 페이버하는 소견이 되겠죠. 그래서 RCA는 프록시마라고 미드투 디스탈 RCA를 구분하는 게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피컬 4챔버로 갔습니다. 그리고 LV하고 RV가 있으면 RV 사이즈가 정상이죠. 그리고 탭시도 전혀 문제가 없죠. 이런 RV 임팍션은 없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따라서 이 환자는 RV 딜라테이션과 RV 디스펑션 소견이 없기 때문에 이 환자는 프록시마 RCA가 아니라 미드투 디스타 RC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도 뭘 알 수가 있냐면 똑같이 파라스날 쇼드 엑시스에서 우리가 T 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죠? 인페리어 septum하고 LV의 인페리어월하고 그 다음에 RV의 인페리어월이 똑같이 병동장에 있잖아요. T 사인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프록시마 RCA든 미드투 디스타 RCA든 T 사인은 항상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T 사인이 있다는 거는 RV의 엔테리어월, 라테랄, 인페리어월이 있으면 인페리어월의 병동장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직하게 얘기한다면 이 환자는 RV 인팍션이 있는 거죠. 다만 RV 페일리어, 즉 RV 페일리어는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환자는 헤모다이나믹하게 언스테이블하지도 않고요. 굳이 우리가 RV 인팍션이 인페리어에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해도 매니저하고 치료하는 데는 전혀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없다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RV 인팍션이 있는 겁니다. 다만 RV 페일리어가 없는 거죠.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건 LV만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페리어라고 포스테리어 일부, 그 다음에 여기 인페리어 septum의 병동장이 있었고 엔테로라테랄 월의 병동장이 없었기 때문에 LCX를 배제한다면 이 환자는 RCA인데 에피컬 4챔버 뷰에서 RV 펑션은 노말이었기 때문에 이 환자는 미드투 디스타 RCA라고 진단할 수 있었던 초음파로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CAG를 했더니 실제로 디스타 RCA가 99% 확인됐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70세 남자 환자가 3시간 전에 발생한 체스트 페인으로 왔습니다. 너무나 저명한 에스트 분절의 상승이 V1부터 5까지 있고요. LAD 이벤트가 의심되죠. 저는 이 상태에서 반드시 한 단계를 꼭 생각하는데 LAD 코로너리 이벤트 때문에 발생한 에스트 분절의 상승으로 의심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반드시 원이나 AVL의 에스트 분절의 상승이 담겨야 됩니다. 저는 그걸 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담겼죠. 그럼 진짜 LAD가 맞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는 2, 3 AVF의 역변화가 있죠. 이게 의미하는 거는 퍼스트 다이고널 프록시마를 의미하는 거고요. V6에서 역변화가 있다는 건 퍼스트 셉탈 프록시마이기 때문에 이 ECG가 진정한 의미의 프록시마 LAD를 시사하는 심전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V1부터 4까지 S분절의 상승이 있을 때 LAD 이벤트를 의심하게 되는데 2, 3 AVF에서 역변화가 있다는 거는 퍼스트 다이고널 프록시마를 의미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퍼스트 다이고널 프록시마에 퍼스트 셉탈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진정한 의미의 프록시마 LAD하고 S1, 2, D1, 1번과 2번을 나누는 그 다음 심전도를 통한 감별 포인트는 뭐냐면 V6에서 역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좀 전 심전도처럼 V6에서 역변화가 있다는 거는 퍼스트 셉탈의 프록시마를 의미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프록시마 LAD가 되는 거고 만약에 V6에서 역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S1, 2, D1이 되는 거고 만약에 2, 3 AVF 역변화가 애초에 없었다면 그거는
퍼스트 다이고널의 디스탈, 즉 그 3번.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에피칼 엔테리어 MI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는 초음파를 했습니다. 되게 오래전에 왔던 케이스인데요. 에피칼 4챔버브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페로셉텀이 전혀 안 움직이죠. 베이스부터 에이펙스까지. 에피칼 3챔버브에서 보시면 역시 엔테로셉툼도 베이스부터 에이펙스까지 전혀 원모션 장애가 다 있죠. 변동 장애가 있고요. 에피칼 2챔버브에서도 보시면 엔테리어 월에 베이스부터 미드, 에이펙스까지 변동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프록시마 LAD 코로나 이벤트가 아니면 안 되는 케이스죠. 그렇죠? 자, 그리고 참고로 파라사날 숏 엑시스에서 에피칼 세그멘트를 보여주는 건데 올 세그멘트 에이카네시스가 있습니다. 변동장애 세그멘트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정리하면 프록시말 LAD가 아니면 안 되는 심초음파 소견을 보였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었고 당연히 프록시말 LAD 스테미로 우리가 생각을 했고 CAG 했더니 프록시말 LAD가 100% 맞겠다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65세 남자 환자가 3시간 전에 발생한 체스트페인으로 왔는데요. V2부터 4, 5, 6까지 S분들의 상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이게 LAD 코로너로 이벤트가 의심이 되죠. 근데 유도 1의 S분들의 상승에 담겼습니다. 담겼기 때문에 이 환자는 LAD 이벤트가 진짜 맞다 이렇게 여기는 거고요. 2, 3 AVF 역변화가 있나요? 없죠. 역변화 대신에 올해 S분들의 상승이 있죠. 역변화가 없으니까 없다는 게 뭘 의미하냐? 퍼스트 다고날 디스탈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2, 3 AVF 오히려 S분들의 상승이 있잖아요. 역변화가 없으니까 그거는 퍼스트 다고날 디스탈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환자는 에피칼 엔테리어 MI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보시면 유도2보다 3보다 유도2가 좀 더 ST가 빵빵한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AVR은 S분절의 하강이 동반됩니다. 왜냐하면 퍼스트 다운할 디스탈의 코로너리 이벤트가 생겨서 인팍이 생기면 인팍 세그멘트가 카디악 에이펙스 위주로만 유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저리 커런트, 손상 전류가 에이펙스를 향해서 진행이 됩니다.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상 전류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했을 때 이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향이기 때문에 AVR 입장에서는 역변화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 환자 CAG 하면은요, 다음 그 에코를 했더니 다음과 같이 엔테로셉툼에 그렇죠? 베이스는 살아있죠. 미드하고 에이펙스. 그 다음에 여기도 올모션 장애 있고요. 그 다음에 에피칼 2챔버에서 보시면 역시 엔테리어 월의 베이스는 살아있고 엔테리어 월의 미드하고 그렇죠? 에이펙스에 벽운동 장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살아있죠. 그리고 인페리어 월도 베이스하고 미드는 살아있고 에이펙스만 벽운동 장애 있어서 카디악 에이펙스 위주로만 임팍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손상 전류가 카디악 에이펙스 위주로만 향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ECG 2, 3 AVF뿐만이 아니라 V6에서도 S분절의 상승이 나타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고요. 그렇죠? LAD 영역에 생겼는데 베이잘 세그멘트에는 벽운동장이 없었으니까 이 환자는 미드2 디스탈 LAD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AG 했더니 역시 미드2 디스탈 LAD 100%로 나왔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피칼 엔테리어 스테미에 대해서는 여러분 퍼스트 셉탈과 퍼스트 다고날 디스탈이 딱 막히면 말씀드렸던 그런 심전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세 남자 환자가 5시간 전에 발생한 인터미턴트한 체스트페인으로 왔습니다. 심전도상에서 저명의 S분절의 변화가 보이지 않죠. 그렇죠?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RAV의 프로그레션이 V1, 2, 3에서 약간 좀 저하된 듯한데 어쨌든 저명한 S분절의 상승은 없고요. 그래서 환자 2시간 후에 팔로우한 ECG인데 처음 심전도보다는 V2에서 보시면 다시 V2에서 T가 좀 더 하이트가 커진 것 같아서 뭔가 이쪽으로 코로나 이벤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심전도인데 한번 이 경우에 카디악 엔자임 노멀로 나왔고요. 초음파를 봤더니 보세요. 파라사날 쇼렉시스 베이스에서 보시면 미드 보시면 어디가 이상하죠? 인페로셉툼하고 나머지 유도에 비해서 여기 여러분 벽운동장애 있습니다. 베이잘 엔테리어 월. 그 다음에 여기 미드 엔테리어 월에도 그만큼이 나머지 월에 비해서 벽운동장애 분명히 떨어져 있잖아요. 포칼하게 있죠. 에피칼 4챔버브는 특이 소견 없고요. 3챔버브에서도 엔테로셉툼하고 포스테리어 월 벽운동장애 없는데 에피칼 2챔버브에서 봤더니
인페리어 월과 이 엔테리어 월을 비교해 보시면 엔테리어 월의 베이스와 미드에서 배운동장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환자는 뭘 의미할까요? 배운동장의 세그멘트를 도식화하면 이 환자는 엔테로셉툼은 없고 엔테리어만 있잖아요. 베이스하고 미드. 따라서 이 환자는 LAD 아테리가 컬프리 아테리가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사이드 브랜치 즉 다이고널 아테리가 맞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환자는 엔자임이 릴리즈가 안 됐기 때문에 배운동장에는 있지만 엔자임이 릴리즈 안 되고 그렇게 임팍 사이즈가 굉장히 포컬하기 때문에 ECG상에서 잘 안 당겼던 거예요. 따라서 이 환자는 클리니컬리 우리는 언스테이블 안자이나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엔자임 릴리즈가 안 됐으니까. CAG 했더니 자, 여기가 레무스 인터메디우스죠. 예. 퍼스트 다이고널에 막힌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이 환자가 레무스 인터메디우스가 있어서 이게 크리티컬한 스테노시스가 확인됐던 그런 케이스여서 에코와 심전도가 그렇게 나타났던 확인됐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80세 남자 환자가 멘탈 체인지로 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그 아내분이 잠깐 그 30분 동안 자리 비우고 들어왔더니 환자가 멘탈 체인지 상태로 있었던 것이죠. 내원 당시에 혈압이 50밖에 안 됐고요. 심전도를 찍었는데 일단 AFib과 RVR이 있고 보시면은 RB 패턴이 보입니다. 저명한 RB 패턴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RB 패턴이 보이는데 S분절의 상승이 여러분 V3부터 4, 5, 6까지 있는 겁니다. 그렇죠? S분절 상승이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게 BBB가 있을 때는 그렇죠? 양으로 끝나면 음으로 그려져야 되는 그게 아니라 양이잖아요. 업인데 업이잖아요. 다 이게 이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1 ABL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2, 3 ABL은 역병가 있네요. 아무튼 RBB가 있고 S분절의 상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V6에서 S 엘리베이션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 환자에서 우리가 초음파를 했는데 자, 파라스널 숏 엑시스를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죠? 엔테로셉툼의 배운동장이 있는 겁니다. 베이스부터 약간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데 따라서 LAD 이벤트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베이스부터 월모션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프록시마 LAD여야만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파라스널 숏 엑시스의 베이스 한번 볼까요? 베이스하고 미드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보세요. 이게 지금 뷰가 아주 이상적이지 않아서 보시면 인페로셉툼하고 인페리어의 일부만 지금 살아있고요. 나머지 엔테로셉툼과 엔테리어, 엔테로라테랄 월과 프로스테리어 월까지는 배운동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라스널 숏 엑시스의 그 미드, 파필러리 머슬의 일부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인페로셉툼하고 인페리어만 월모션장에 살짝 남아있고 나머지는 올 세그멘트, 그렇죠? 엔테로셉툼부터 포스테리어 월까지 배운동장이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환자의 그렇죠? 여기만 살아있다는 건데 컬프리 아테리는 어디일까요? 이 환자는 다음과 같이 프록시마 LAD 만으로도 설명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포스테리어 월까지는 배운동장이 안 생기거든요. 자, 따라서 이 환자는 여기 답이 없습니다. 레프트 메인이 되겠습니다. 레프트 메인. 배운동장의 세그멘트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광범위하고요. 이거는 프록시마 LAD만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환자는 레프트 메인. 그리고 레프트 메인 환자가 사실 이렇게 살아서 이제 만나기 쉽지 않은데 환자가 갑자기 멘탈 체인지가 생길 만큼 샥이 굉장히 심했고 혈압도 50밖에 안 됐고 그렇죠? 그래서 이 환자 레프트 메인으로 생각했고 이 환자처럼 이렇게 LV 페일리어 때문에 생기는 카디오제닉 샥일 때는 여러분 인투베이션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히려 양압 환기하는 게 우리가 심장을 짜주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하죠. EF가 증가한다고 생각해 줍니다. 얼리 인투베이션을 고려하자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상했던 대로 CAG 했더니 레프트 메인이 100% 막혔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레프트 메인 100% 한타는 살아서 응급실에 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멘탈 체인지 생기고 심한 카디오제닉 샥 때문에 어레스트로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이 환자도 조금만 늦었으면 어레스트가 났었을 겁니다. 그리고 CAG를 해서 인터벤션을 해서 뚫어줬는데 결론적으로 이 환자는 결국 사망을 했어요. 프로시는 성공했지만 결국은 매니지하다가 환자는 살리지 못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 환자 심전도에서 아까 새로 생긴 RBBB로 추정되는 새로 생긴 걸로 추정되는 RBB가 있었고 V6에서 S분절의 상승이 있었는데 이 소견이 있으면 레프트 메인의 토탈 오클루전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레프트 메인 토탈 오클루전 100% 막혔던 케이스의 에코 소견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도요. 1시간 전에 말씀 체스트펜으로 왔고 눈앞에서 혈압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봤더니 파라스널 롱 엑시스, 숏 엑시스 보시면 어떻게 보이시죠? 미드, 에이펙스 보시면
여기 임페로셉툼하고 인페리얼의 일부만 포칼하게 남아 있고요. 올모션 장애가. 나머지 엔테로셉툼부터 엔테리어, 엔테로라테랄, 포스테리얼까지 광범위하게 배우는 장애가 있죠. 요거는 그냥 단순히 LAD 코로널 이벤트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여러분. 그렇죠? 요거는 랩트 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 ECG는 어떻게 보이냐면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랩트 메인이 뭐 95%뭐 이렇게 90% 이렇게 좁아져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AVR의 에스타 엘리베이션 위드 멀티리드 에스트 프레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랩트 메인이 100% 막히면은요 이렇게 보입니다. RBBB와 V6의 에스타 엘리베이션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전도를 확인하고 환자가 바이탈이 언스테블하다면 랩트 메인의 토탈 오클루전을 의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CAG 했더니 100% 막혔던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스탠팅을 해서 뚫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환자도 환자가 결론적으로는 익스파이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아마 마지막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89세 남자 환자가 2시간 전에 발생한 체스트 페인으로 왔는데 디스컴프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브라디카디아가 있죠. 브라디카디아가 있는데 보시면 2, 3 AVF S분들의 상승이 있고 1 AV의 역변화가 있네요. 따라서 인페리어 스템인데 RCA 코로널 이벤트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고 뿐만 아니라 보시면은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P는 컨덕션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PR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물론 퍼스트 그레이 AV 블록이 있지만 그런데 그 뒤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가 지시하는 P가 또 하나 있죠. 그래서 하나는 전도가 되고 하나는 차단된 투투원 세컨드리 AV 블록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심전도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도 혈압이 80대밖에 안 됐고 브라디 굉장히 심하죠. 36kg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스 EKG를 찍었습니다. 그렇죠? 알부 임팍션이 동반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리버스 EKG를 찍었더니 V3부터 4, 5, 6까지 저명의 S 분절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 심전도만으로도 알부 임팍션을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진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심전도상에서 이 리버스 ECG에서 S 분절의 상승이 저명해도 에코상에서 알부 임팍션의 소견이 없으면 알부 임팍션이 아닌 거죠. 알부 페일러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전도만으로는 다 알부 임팍션을 우리가 다 진단할 수 없습니다. 룰아웃하거나 진단할 수 없죠. 반드시 초음파를 봐야 되는데 내원 당시에 락테이트가 3.9로 티슈 퍼퓨전 장애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어쨌든 정리하면 이 환자는 인페로 알부 임팍션이 의심되는 심전도 소견이고 프록시마 RCA가 의심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환자 파라스널 롱엑시스 뷰를 보시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엔테로셉툼이 정상이죠. 포스테롤은 어떠세요? 포스테롤도 정상에 가깝게 보여서 이것만 보면 병동장애가 없는데 하고 이제 MI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스널 롱은 에서 이렇게 엔테로셉툼과 포스테롤이 정상에 가깝게 보일 수 있다는 거. 알부 임팍션이 있어도. 왜냐하면 알부 임팍션이 있을 때 LV로 필링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LV의 월모션 장애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더 민감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하고요. 클리니컬 코릴레이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파라스널 쇼덱시스의 베이스와 미드, 그 다음에 에이펙스를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단은 다이아스톨 때는 이 약간 뒤쉐입으로 보이는데 시스톨 때는 동그라미가 유지가 됩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프레셔 오버로드가 아니라 볼륨 오버로드에 의한 RV 딜라테이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프레셔 오버로드 때는 페이즈하고 상관없이 다 뒤쉐입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볼륨 오버로드로 인해서 RV가 딜라테이션 된 경우에는 다이아스톨 때는 뒤쉐입을 유지하지만 시스톨 때는 다시 이 원형을 잘 유지하게 된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인페로셉툼하고 인페리얼의 병동장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미드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에이펙스는 주로 LAD가 블러드 서플라이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자, 제가 RV는 엔테리어 월이 있고 라타랄에 있고 인페리어 월이 있다 이 그림을 연상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중에서 여러분 엔테리어 월은 주로 LAD가 블러드 서플라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긴 살아있죠?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페리어 월하고 라타랄 월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세 세그멘트 중에서 두 세그멘트 인벌브 되어 있는 셋 중에 투 서드 룰이라고 제가 그냥 한번 이름을 지어봤는데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엔테리어 그 다음에 라타랄 인페리얼이 있고 여기서 보면 엘브의 인페리얼도 병동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병동장이 없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알부 임팍션 심한 사람들은
월모션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주로 우리가 RV는 또 안 보고 LV만 보잖아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LV에 워낙 필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마스킹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세히 보시면 인페로셉트뿐만 아니라 인페리어월과 그 다음에 RV의 인페리어월까지 해서 T 사인이 저명하게 지금 확인되고 있고, 여기도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가렸지만. 그래서 RV 임팍션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에피컬 포챔버블을 보시면 이게 RV고요. 여기서 보시면 먼저 RV가 이제 딜라테이션이 있는데 칼라를 대봤더니 TR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셔 오버로드가 아니다. 그렇죠? 이거 볼륨 오버로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탭시가 그래도 약간은 유지는 돼 있어요. 아주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카디악 에이펙스를 보면 무슨 소견이 보이시죠? 그렇죠? 매크넬 사인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보의 프리워르 에이카네시스가 있고 에이펙스는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이는 매크넬 사인과 달리 이 환자 이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매크넬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프로미넌트 매크넬 사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게 좀 알부 임팍션의 패소그노믹한 파인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크넬 사인이 그러니까 생길 수 있는 나머지 뭐 PT라든지 ARD 했을 때는 펄머너리 하이퍼텐션이 생겨서 2차적으로 생기는 거죠. 어큐트하게 생겨서. 그런 경우에는 프레셔 오버로드 때문에 매크넬 사인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드라마틱하게 프로미넌트한 매크넬 사인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예각으로 이렇게 딱 여기가 접히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환자는 이제 샥이었는데 샥의 원인이 RV 페일리어죠. 그래서 이 환자 브라디카다 있었고요. 그렇죠? 혈압도 낮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약을 선택하실 예정입니까? 알고리즘대로 우리가 심토마틱 브라디카다 알고리즘대로 도파민을 쓰게 되죠. 이렇게 RV 페일리어가 있는 환자에서는 도파민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PVR이 증가하거든요. RV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RV 임팍션이 생겼는데 RV 입장에서 에피소드가 증가하면 더더군다나 조금이라도 가던 블러드가 LV로 그나마 가던 게 그것마저도 차단되기 때문에 더 샥은 심해집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쓰는 순간 이 환자는 바로 혈압이 더 떨어지게 되죠. 락테이트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혈압이 많이 떨어져서 멘탈 체인지가 생기고 그럼 어떻게 하죠? 막 놀핀도 쓰게 되고 그다음 인투베이션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환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어레스트가 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걸 기회 있을 때 많이 강조하는데 앞 케이스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LV 페일리어 때문에 카디오제닉 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인투베이션을 하십시오. 얼리 인투베이션을 하십시오. 그러나 RV 페일리어 때문에 카디오제닉이 발생한 경우에는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RV 임팍션, RV 페일리어 때는 인투베이션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차라리 그렇죠. 플루이드를 주고 잘 아시는 것처럼 도프타민 쓰면서 그 옵저베이션하고 에어웨이만 유지하는 차라리 오랄 에어웨이만 넣고 산소 풀로 투여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캣방에 가서 뚫어주는 게 환자를 위해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예상했던 더 프록시마 RCA가 100% 맞겠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 테이크홈 포인트인데요. ECG만으로는 딜레마가 있다. ECG만으로 우리가 스테미를 진단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MI의 진단이 딜레이되고 놓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상 ECG를 통해서 컬프리 아테리를 아이덴티케이션하고 그것대로 에코가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매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진짜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스테미 환자 대부분은 EKG가 저명하면 우리가 에코를 안 봐도 스테미잖아요. 근데 그런 환자한테서 우리가 굳이 에코를 안 봐도 치료가 달라질 건 없죠. 그렇지만 그런 환자에서 에코를 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진짜를 계속 봐야지만 가짜를 가짜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패 그 전문가, 위조지폐 전문가들이 이 가짜 화폐를 보면서 그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를 공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명한 스테미 환자들을 에코를 봐야지만 우리가 그 스테미가 아닌 환자를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세이카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파라스널 롱과 파라스널 숏, 에피컬 포챔버로 이제 감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다이아고널 아테리. 다이아고널 아테리가 막히면 엔테리오 월마 병동장이 생기기 때문에 엔테로스페 병장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록시마 RCA가 막혀서 생기는 RV 인팍션 때도 우리가 마치 파라스널 롱을 볼 때 병동장이 없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여러분 미드 투 디스탈 RC의 코로나 이벤트가 생겨도 RV 임팍은 생기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분의 2 RV의 그 한 세그멘트는 병농장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T 사인이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RV 임팍션은 늘 있는 거다. 다만 RV 페일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RV 임팍션에 있다는 걸 몰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RV 임팍과 RV 페일러 구분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RV 페일러는 RV의 그 세 세그멘트 중에 2군데 이상이 병농장에 생기면 발생한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강조해 드린 것처럼 카디오제닉 샥의 원인이 LV 페일러 때는 조기에 인투베이션을 해주시고 RV 페일러 때는 끝까지 버티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BC에서 항상 우리 ABC 강조하잖아요. RV 페일러 때는 이 A가 단순히 그냥 전문 기도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그냥 오럴 A, 기도 유지, 오럴 AOA, 구인도 기도에 삽입하고 그 다음에 마스클로 풀로 리저브백으로 산소를 최대한 주면서 우리가 플루이드를 주고 도부타민 쓰면서 캣방이 가는 게 가장 적절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